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80세가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막연하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은 60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 근육량입니다.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갈 때도 근육이 줄어들지만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는 10년은 정말 다릅니다. 60대는 매년 약 1-2%의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70대는 매년 약 2-3%, 그리고 80대가 되면 매년 약 3-5%의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제가 만난 김순자 할머니는 82세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대까지만 해도 장 보러 가고 혼자 밥도 해 먹었는데 80 넘어가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변기에서 일어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근육량 감소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관절입니다. 80대가 되면 무릎, 고관절, 척추, 거의 모든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을 보면 80대는 약 70-80%에 달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80대는 급증 추세이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80대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문제는 통증만이 아닙니다. 관절이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것, 낙상입니다. 80대 이상 어르신의 연간 낙상 경험률은 약 40%입니다. 낙상 후 골절 발생률은 60대의 3배 이상이고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약 20-30%에 달합니다. 그냥 넘어진 것뿐인데 이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한 상태에서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0대의 현실을 보셨습니다. 무섭습니까? 그럼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 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준비하지 않은 80대의 이야기입니다. 60대인 지금 단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신다면 완전히 다른 80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앞에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은 80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전히 다른 80대도 있습니다. 똑같이 80세인데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 계시고 어떤 분은 등산을 하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저는 지난 1년간 건강한 80대 어르신 50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60대 때부터 한 가지를 꾸준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에이, 운동이요? 그건 나도 해요. 매일 산책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책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건강한 80대를 만드는 건 근력 운동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시죠. 60대부터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2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80대가 되어도 낙상률이 절반 이하였고 일상생활 능력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만성질환 발생률도 30% 이상 낮았습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83세입니다. 할아버지는 63세부터 헬스장을 다니셨습니다. 지금도 주 4회 운동하십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60 넘은 늙은이가 헬스장에 뭐하러 가나 싶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내 또래 친구들은 다 병원 다니는데 나는 헬스장 다니잖아요. 근력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고 뼈를 보호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시킵니다. 근육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다쳐도 빨리 회복됩니다. 근육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근육은 70대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60대에 만들어둔 근육이 70대를 지탱하고 70대의 근육이 80대를 지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60대라면 축하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 해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정작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포기하십니다. 오늘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60대의 근력 운동은 20대, 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멋진 몸이 아닙니다. 80대에도 혼자 화장실 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걸을 수 있는 몸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둘째, 큰 근육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세 곳이 있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코어입니다. 이 세 곳만 튼튼해도 80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들이 서고 앉고 걷는 모든 동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세 가지 운동이면 됩니다. 첫 번째,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발달합니다. 처음엔 하루 10개, 익숙해지면 20개, 30개로 늘려가세요. 팔로 의자를 짚어도 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플랭크입니다. 엎드려서 팔꿈치로 버티는 자세입니다. 코어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처음엔 10초만 버티세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10초가 20초가 되고 20초가 30초가 됩니다. 세 번째, 벽 푸시업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팔로 밀었다 당기는 운동입니다. 상체 근육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키웁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푸시업은 60대에게 너무 힘듭니다. 벽으로 시작하세요. 이 세 가지 운동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 드시고 10분, 이렇게 하루 20분만 투자하세요. TV 보는 시간 10분만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근육은 자극의 빈도에 반응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면 다치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단백질을 드세요. 60대가 되면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뭐든 좋습니다.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안 드시면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내일부터?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의자 앞에 서세요. 10번만 앉았다 일어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성공 사례와 함께 동기부여를 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0대의 근력 운동을 시작해서 80대의 삶을 완전히 바꾼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영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81세이십니다. 62세 때까지 운동이라곤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친구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스쿼트 5개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변에서 나이 먹어서 무슨 운동이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저녁 30분, 19년을 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십니다. 손줄을 안아 올릴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도 다니십니다. 할머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62세 때 시작 안 했으면 지금 요양원에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6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 먹고 운동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하세요. 할아버지는 헬스장에 등록하셨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쑤시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할아버지 혼자 무거운 걸 못 들어 올리니까요. 그런데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작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대단합니다.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입니다.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지팡이 짚고 다닐 때 할아버지는 배낭 메고 등산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최순남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68세에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골다공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하세요. 안 하시면 다음엔 고관절 골절입니다. 그럼 못 걷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벽 푸시업 10개, 의자 스쿼트 10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루 1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셨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하셨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80세입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80세에 이런 골밀도는 처음 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처음엔 5개, 10개밖에 못 하셨습니다. 그분들도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보다 근육이 2% 줄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1년 후 지금보다 근육이 10% 늘어 있을 겁니다. 10년 후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근육이 20% 줄어서 지팡이를 짚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10년 후에도 혼자 걷고 혼자 여행 가고 손주와 놀아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60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무리와 함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잠깐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60대의 근력 운동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빨리 무거운 걸 들려고 하는 겁니다. 헬스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무거운 덤벨을 들고 있습니다. 나도 저 정도는 들어야지 하고 욕심을 내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60대의 힘줄과 인대는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걸 들면 찢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첫날 욕심내서 10kg 덤벨을 들다가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지셨습니다. 수술하고 6개월 재활했습니다. 그 후로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처음엔 맨몸으로 시작하세요. 맨몸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자신의 체중이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기구입니다. 두 번째 실수, 통증을 참고 하는 겁니다. 운동하면 아픈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당기는 느낌과 관절이 아픈 건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 중에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찌릿하거나 어깨가 욱신거리면 즉시 멈추세요.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참고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실수, 준비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젊을 땐 바로 운동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근육과 관절이 뻣뻣합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운동하면 다칩니다. 운동 전에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팔 돌리고 다리 돌리고 허리 돌리고 목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5분이 부상을 막습니다. 네 번째 실수, 매일 똑같은 부위만 운동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쿼트만 매일 100개씩 하십니다. 균형이 안 맞습니다. 허벅지만 발달하고 상체는 약하면 오히려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체, 상체, 코어를 골고루 운동하세요. 월수금은 하체, 화목토는 상체와 코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회복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매일 해야 효과가 있겠지 하고 쉬지 않고 운동하십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쉴 때 만들어집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그게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회복 시간 없이 계속 운동하면 근육이 망가집니다. 같은 부위는 최소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 혼자 독학으로만 하는 겁니다.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 달만이라도 전문가에게 자세를 배우세요. 잘못된 자세로 1년 운동하면 운동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무릎이 상하고 허리가 망가집니다. 헬스장 PT가 부담스러우면 보건소를 이용하세요. 많은 보건소에서 어르신 운동교실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7번째 실수, 결과를 너무 빨리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하고 왜 변화가 없지? 하고 포기하십니다. 60대의 근육은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최소 3개월은 해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6개월은 해야 몸으로 느껴집니다. 1년은 해야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마지막 실수, 건강검진 없이 시작하는 겁니다. 60대는 모르는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런 게 있는데 모르고 강한 운동을 하면 위험합니다. 운동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으세요. 의사에게 운동 시작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세요. 이게 안전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더 어려운 건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작심 3일. 3일은 하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작심 3일을 할까요?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년, 작심 평생이 됩니다. 첫 번째 비결, 목표를 낮추세요. 많은 분들이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높습니다. 첫날은 하겠죠. 이틀째도 하겠죠. 근데 사흘째 되면 오늘은 좀 피곤한데 하고 건너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루 건너뛰면 이틀, 사흘, 일주일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매일 딱 5분만 하겠다. 5분은 너무 쉽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5분은 할 수 있습니다. TV 광고 시간만 활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5분이라도 매일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10분, 15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욕심내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 비결, 시간을 고정하세요. 시간 날 때 하지 뭐 이러면 절대 안 합니다. 시간은 나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아침 7시, 점심 후 1시, 저녁 8시, 언제든 좋습니다. 자신한테 맞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신성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약속을 잡아도 이 시간은 피하세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뉴스 보면서 운동하십니다. 뉴스 30분, 운동 30분. 20년째 하십니다. 뉴스 안 보면 허전하듯이 운동 안 하면 허전해요. 이게 습관입니다. 세 번째 비결, 기록하세요. 공책 하나 준비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날짜 쓰고 오늘 뭘 했는지만 적으세요. 스쿼트 10개, 플랭크 20초, 벽 푸시업 10개 이것만 적어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록은 증거입니다. 나 진짜 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한 달 지나서 공책을 보세요. 30일치 기록이 쌓여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공책을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포기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록은 스스로를 격려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 비결,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외로우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같이 할 사람을 찾으세요. 부부가 같이 해도 좋고, 친구랑 해도 좋고, 헬스장에서 만난 동년배랑 해도 좋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친구 5명과 매일 아침 6시에 운동장에서 만납니다. 비 오는 날 빼고 매일 만납니다. 12년째입니다.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힘입니다. 5번째 비결,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일주일 운동 다 했으면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좋아하는 음식 먹어도 되고, 영화 봐도 되고, 새 운동복 사도 됩니다. 한 달 채웠으면 더 큰 보상을 주세요.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 가세요. 보상은 동기를 만듭니다. 6번째 비결,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아세요. 하루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역시 안 돼 이러지 마세요. 누구나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루 못했으면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7번째 비결, 변화를 느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몸을 체크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처음보다 쉬워졌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나요? 손줄을 안아 올리기가 편해졌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느끼세요. 이게 진짜 보상입니다. 근육이 커지는 것보다 일상이 편해지는 게 더 큰 변화입니다. 마지막 비결, 왜 하는지 잊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운동하려고 했지? 그 답을 기억하세요. 손주랑 놀아주고 싶어서, 여행 다니고 싶어서, 남에게 짐 안 되고 싶어서, 건강하게 늙고 싶어서.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신의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됩니다. 양치질 안 하면 이상하듯이 운동 안 하면 이상한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만 버티세요. 그럼 이긴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30일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30일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1주차 적응 주간입니다. 이번 주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매일 운동한다는 것.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날, 오늘 이 영상 끝나면 바로 하세요. 의자 앞에 서세요.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5번만 하세요. 딱 5번입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공책에 적으세요. 1일차, 스쿼트 5개 완료 이렇게요. 둘째 날 어제 했던 스쿼트 5개, 벽 푸시업 5개를 추가하세요. 벽을 마주보고 서서 팔로 밀었다 당기는 거 5번만 하세요. 총 2분입니다. 기록하세요. 셋째 날 스쿼트 5개, 벽 푸시업 5개, 그리고 플랭크를 추가합니다. 무릎 대고 10초만 버티세요. 못 버티겠으면 5초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세요. 넷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똑같이 반복하세요. 스쿼트 5개, 벽 푸시업 5개, 플랭크 10초. 매일 같은 걸 반복합니다. 지루해도 참으세요. 지금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후 공책을 보세요. 7일 연속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입니다. 2주차 강화 주간입니다. 이제 조금씩 늘립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마세요. 조금만 늘립니다. 8일차부터 14일차까지 스쿼트를 10개로 늘리세요. 벽 푸시업도 10개, 플랭크는 15초로 늘리세요. 아직도 5분이면 다 끝납니다. 매일 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2주차 끝나면 공책에 14일 기록이 쌓입니다. 2주를 버텼습니다. 대단합니다. 3주차 정착 주간입니다. 이제 몸이 적응됐을 겁니다. 근육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 하나를 추가합니다. 런지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무릎 굽혔다 펴는 동작, 왼쪽 5개, 오른쪽 5개만 15일차부터 21일차까지 스쿼트 15개, 벽 푸시업 15개, 플랭크 20초로 늘리세요. 하세요. 이제 총 7-8분 정도 걸립니다. 매일 하세요. 3주차가 끝나면 21일입니다. 21일이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4주차 완성 주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2일차부터 30일차까지 스쿼트 20개, 벽 푸시업 20개, 플랭크 30초, 런지 좌우각 10개씩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레칭 3분을 추가하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펴세요. 총 10분 정도입니다. 30일차까지 하세요. 30일이 끝나면 공책을 보세요. 한 페이지 가득 기록이 차 있습니다. 30일입니다. 한 달입니다.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세요. 몸이 달라져 있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31일 차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세요. 계속하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더 늘리세요. 스쿼트를 25개, 30개로 늘리세요. 플랭크를 40초, 50초로 늘리세요. 벽 푸시업이 쉬워지면 무릎 대고 바닥에서 푸시업을 해보세요. 3개월 후면 몸이 달라집니다. 6개월 후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3년 후, 5년 후를 상상해보세요. 70대가 되어도 계속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8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있지 않을 겁니다. 손주와 놀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댓글 남기세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하세요. 일주일마다 1주차 완료했습니다. 인증하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60대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80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노년의 삶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영상 멈추지 마세요. 일시정지 누르세요. 지금 바로 일어나세요. 의자 앞에 서세요.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5번 하세요. 1분이면 됩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첫날입니다. 하고 나서 댓글에 1일차 완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60대인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80대의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년 후 거울을 보면서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시작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80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